안녕하세요. 오늘 또 9번째 시간이 됐네요. 구독자 보니까 49명인데 50명 돌파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저번 주 수익을 보면은 제가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달 두 번째 목요일 7월 9일 되면 한 100% 수익이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예상대로 잘 가고 있어요. 2억씩 벌다가 대충 2억씩 벌다가 마지막에 금요일 날 2천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이번 달에 8억 5천 벌었는데 수익률 비교표 보시면은 현재 잔액이 65억이에요. 36억에 100% 하면 72억이죠. 7억만 더 벌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7억만. 시장은 4월 10일부터 54% 벌었는데 저는 82% 벌었다 이렇게 했어요. 얘보다 잘하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현재 포지션을 보면요. 지금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주력이 제가 세 가지 깨달은 게 있다 이거죠. 주도주를 투자해야 된다. 그게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주도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전자닉스라고 부르던데 방송 보니까. 그러면은 그 4월 둘째 주 목요일에 뭐 100% 초과 달성해갖고 이거 청산하고 다시 4월 11일부터 새로 세팅해갖고 한 50억 정도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때 무슨 주식을 사갖고 내가 또 수익을 낼 거냐? 똑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살 거예요 그때도. 주도주를 계속 사야 된다 이거죠. 제가 친한 후배가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고 뭐 몇 달 전부터 얘기하는데 안 사요 아직도. 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 그 심리적 부담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샀을 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떨어질 확률이 높느냐 그걸 판단할 때는 지금 40만 원 이게 돌파하고 300만 원 돼도 위로 올라갈 여력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러면 사는 건데 밑에서 10배 올라간 거 그게 겁나서 못 사는데 이익도 10배 올라왔어요. 이익은 15배 올라갔다 이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 그거 겁나는 게 아니고 이익도 그만큼 10배만큼 올랐다. 그거를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써요. 그래갖고 주식 격언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공부할 때 한국 책이 없어갖고 미국 책으로 공부해서 보면은 Price is never high to buy. 사기에 너무 높은 가격도 없고 never low to sell. 팔기에 너무 낮은 가격도 없다 이거죠. 10분의 1 떨어졌다고 해서 싸다고 사면 안 되고 10분의 1 떨어지면 1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진 거는 그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 거고 가격이 10배 오른 거는 그 이유가 있어서 오른 거라 이거죠. 그 상태에서 더 올라갈 이유가 있으면 사는 거고 과거를 묻지 말아야지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걸 보는 거라 이거죠. 하여튼 청산하고 다시 시작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지수 그 세 개 위주로 투자할 거다 되겠어요. 보시면 현재 처음에는 주식만 샀죠. 처음에 주식만 사다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더 높은 가격에 선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세팅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추가로 사는 거죠. 이게 불타기 한다는 거죠. 물타기하고 불타기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투자 경력이 오래되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니 쌀 때 더 사지 왜 더 비싼 가격에 사냐 이거죠. 근데 다 그렇게 해야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돼요. 저도 지금 산 가격보다 더 싸면 뭔가 틀렸다 생각하고 이거 팔아야 되나 그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지 더 싸게 살기라는 건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고 산 가격보다 더 높아지면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고 더 투자하는 거라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하고 하여튼 현재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120개 선물라면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목요일까지 40만 원까지 44만 원, 뭐 40만 원이 줄어 있는데
40만 원 초과하면은 여기서 선물에서 5억 4천 이익이 발생하고 옵션 매도해서 받은 돈이 2억이라 이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한 7억 4천이 이익이 발생하게 세팅해놨고 하이닉스는 280만 원에 많이 걸어놨는데 벌써 280만 원 뭐 초과하고 막 그래갖고 요거 좀 덜고 요쪽을 좀 더 산 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경우에는 뭐 280만 원 넘고 뭐 400만 원 가면은 한 1억 정도 이익이 나오는데 옵션 매도해서 금액이 크죠. 여기서 4억 5천 해갖고 하이닉스에서는 총 5억 정도 벌게 해갖고 두 번째 목요일에 예상대로 잘 올라가면은 여기서 7억 5천, 5억 5천 해갖고 여기서 13억 정도 수익이 나도록 세팅을 해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7억만 벌면 되는데 잘 되면 여기서 13억 나오니까 펀드 클리어할 이 박사님 거 정리할 기대가 되겠다. 요거 말고 또 소액으로 옛날에 주력을 했던 조선주 좀 하고 원자력 뭐 전력기기 이거 좀 풋을 좀 팔았는데 요거 금액도 얼마 안 되죠. 요걸 한 이유는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포지션을 뭐 적당히 세팅해 놨는데 일하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잘못됐을 때 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사태 추이도 파악할 겸 해서 조금씩 하는 건데 수익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수익에는 별 의미가 없는데 존초병식으로 상황이 들어가는 거 보기 위해서 조금 해놓은 거다 이렇게 했어요. 또 전체적으로 주가지수는 좀 이따 보고 투자 금액 관리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39억 투자되어 있고요. 하이닉스가 43억, 총 그 83억 정도 투자되어 있는데 아까 소액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LS일렉트릭 풋옵션 매도한 게 한 2억 7천 되죠. 총 투자한 게 85억 정도 되는데 현재 평가 현금이 65억이죠. 근데 콜옵션을 많이 팔았잖아요. 옵션을 팔면 돈이 들어온다고요. 들어온 돈이 한 6억 6천에서 현재 현금이 한 72억 정도 있는 거예요. 현금이 72억 정도 있는데 85억 투자했으니까 초과 투자한 게 13억이죠. 저는 항상 초과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치를 걸죠. 그래갖고 주가지수 선물에서 풋 1050을 3개, 1000을 3개 샀어요. 1000을 풋 1000 하면은 저기 한 2억 5천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5억 정도를 여기서 풋을 해치를 걸었다. 그리고 선물, 주가지수 선물에서 콜옵션을 갖다 여기 6개 팔았죠. 여기 버터플라이하고 이렇게 6개 정도 팔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22개 팔았었어요. 22개를 처음에 시작할 때 팔아갖고서 2억 정도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주가지수가 쭉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포지션에서 한 손실이 한 2억 정도 났어요. 요걸 안 했으면 이익이 더 났겠죠. 그런데 요거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지션하고 세팅이에요. 그 패키지. 만약에 주가지수가 제 예상대로 쭉 올라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이익이 났죠. 하지만 여기서 손실이 발생한 건 패키지이기 때문에 함께 봐야 된다.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상한 대로 바로 안 오르고 시간을 소비하면서 좀 떨어지거나 횡보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익이 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커버드 콜 전략인데 그건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상한 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아까 봤듯이 예상대로 쭉 올라가면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지션에서 한 13억 이익이 나오고 주가지수 콜옵션 매도한 거에서 한 2억 정도 손실 나고 해서 11억 플러스 돼갖고 한 76억 정도로 3주 있다가 정리가 되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작년 7월엔가 그 이 박사님 계좌를 처음에 해갖고 할 때는 5개월 있다가 그때는 5개월 있다가 한 114%인가 해서 클리어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3개월 있다가 클리어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장 상황이 빠지고 그러면은 이거 100% 클리어하는데 뭐 2,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운이 좋은 거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갖고 현재 투자 포지션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뭘 하냐? 저번에 그 투자 포지션에 대한 뭐 전략을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그 전략을 하려면 먼저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겠죠. 제 친구도 제가 한 거 보고 그 선물에 대해서 좀 알았다는데 그 옵션에 대해서도 좀 친구한테 설명한다고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옵션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옵션 트레이드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냥 쭉 올라가니까 주식 사고 뭐 콜 팔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식이 좀 횡보한다든가 주가 지수가 좀 하락한다든가 그럴 때는 옵션 전략에 그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강세장이 뭐 1년 있다 끝나면은 그때부터 또 새로운 또 전략이 많이 도입될 텐데 지금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먼저 전에 선물하고 옵션을 보는데 선물하고 옵션. 여러분들이 이거 배워서 하라는 게 아니고 요걸 알아야지 뭐 봤을 때 재미가 있죠. 예. 저도 요즘은 그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방송에서 보고 엄청 10년 동안 즐겼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하죠. 롤. 그 롤 게임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환호하는데 뭐 알아야지 뭐 그게 환호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거 잘 몰라고 참 안 탈 거예요. 그거 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좀 기본 개념을 알아야지.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수익을 냈구나. 저 위기 상황이었는데 잘 벗어났네.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일단 그 선물하고 옵션이 우리가 파행 상품 파행 상품 하면은 주식에서 파생됐다 해서 디리버티브라고 한다 이거죠. 저는 그 선물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 잠깐 드렸어요. 그 옥수수 캔 사업자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 옥수수 밭에 있는 사람한테 6개월치를 미리 선물 계약한다 이거죠. 뭐 선도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거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계약해 놓은 거. 그런데 실제로는 옥수수 업종만 하는 게 아니고 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옥수수 공장은 없지만 올라갈 거라면 선물 계약을 사고 떨어질 거다 하는 사람은 또 팔고 그 농장 안 하는 사람들도 그 투기꾼들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런 거니까 투기꾼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선물을 하면은 선물은 계약이죠. 뭐 사기로 계약을 한다. 몇 개월 있다가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를 어느 양을 사기로 계약을 한다. 팔기로 한다. 이거 계약이 되겠어요. 근데 옵션은 이건 권리가 되겠어요. 권리. 뭐 다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쉽게 요거 쉽게 한 10분 정도 하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예를 뭘로 드냐 하면은 유동주라는 사람이 국민 밉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동준 저 사람을 보면은 한번 따기를 한번 팍 때리고 싶은데 1,000만 원까지는 내가 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저 사람 만나면 팍 때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옵션 상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은 제 따기를 한 대 때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판다 이렇게 했어요. 권리를. 근데 그 따기를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100일 안에 지금부터 100일 안에 제가 여의도에서만 거주한다 이겠어요? 네. 여의도 안에서만 있을 거니까 100일 안에 이 여의도에서 저를 만나면 따기를 때릴 권리를 주겠다. 저거를 뭐 사람들 보고 뭐 사라 그러니까 사람들 서로 사겠다는 거예요. 서로 사겠다고 해서 확실히 때릴 수 있으면 1,000만 원 주겠는데 만나야 때리는 거잖아요. 숨어서 다닐 수가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 권리를 10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됐어요. 이 옵션을 갖다가 내 따기를 때릴 수 있는 권리를 100만 원 주고 결제가 됐다는 얘기가 됐어요. 그럼 저 옵션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길 가다가 날 만나면 때릴 수 있다 이거죠? 법에 저촉되지 않고. 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먼저 저 권리를 산 사람은 돈을 100만 원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옵션을 산 사람은 돈을 100만 원 내야 돼요. 그럼 옵션을 판 저는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을 받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옵션을 산 사람은 손해가 어떻게 돼요? 맥시멈 100만 원이 최대 손실이죠? 1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예. 저를 못 만나도 아예 100만 원 날려버렸다고 끝나는 거죠. 선물 계약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옥수수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이익이 증가하고 이익의 손실이 떨어지고 이게 무한대로 소득되어 있는데 옵션은 산 사람은 처음에 100만 원이 맥시멈 손실이다. 그런 게 차이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죠. 근데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뭐 하다가 안 되면은 뭐 끝나는 거다 이렇게 써요. 행사 안 하고. 근데 옵션을 판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면은 반드시 응해줘야 되죠. 그 팔았기 때문에. 됐어요. 일단 옵션을 팔면은 돈이 들어오고 옵션을 사면은 돈이 나간다. 이거 하나 배웠고. 두 번째. 그런데 이 옵션을 산 사람이 여의도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저를 못 만나는 거예요. 저는 살살 피해 다니니까. 그래갖고 처음에 했는데 D-90일 만기가 100일이잖아요. 열흘 지났어요. 네. 아 근데 이 옵션을 갖다가 증권시장에 상장해 놨어요. 그래서 옵션 가격이 증권시장에서 매일 그 거래 가격이 표시되는데 처음에 100만 원이었잖아요. 저를 때릴 권한이. 그런데 열흘 지났어요. 그럼 지금도 100만 원일까요? 아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를 만날 확률이 점점 줄잖아요. 그래서 D-90일 정도 되면 이때는 쉽게 이게 90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 90만 원. 또 40일이 더 지났어요. 저를 때리기 100일도 정해져 있는데 D-50일 된다. 이렇게 써요. 절반 지났어요. 그러면 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저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졌겠죠? 왜냐면 만날 확률이 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50일. 그때 50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써요. 쉽게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D-100일 됐다 이렇게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빵원 되는 거죠? 빵원. 근데 이 사람이 100일 지나고 101일째 저를 딱 만났어요. 101일째.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때리는 거죠. 그때 때리면 감옥 가는 거죠. 네. 아, 지금 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옵션은 권한을 행사하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가치라는 게 있다. 이게 시간 가치. 그래서 옵션 가격은 여기가 만기가 되면은 옵션 가격 여기 처음에 이렇게 되면 만기가 되면 쭉 떨어져서 만기 되면 어떻게 돼요? 빵원으로 간다 이거죠. 제로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옵션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옵션을 사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누가 이걸 투자하나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 옵션을 가격 팔았는데 D-90일 돼서 한 90만 정도 돼 있는데 이때 갑자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뉴스가 나오냐? 여의도 광장 그 위쪽에 국회 쪽으로 생화학 테러가 났다는 거예요. 생화학 테러가 나왔고 거기 거주자들은 다 여의도 밖으로 빠져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들 뭐 마포나 다 분산된다. 근데 저는 어떻게 돼요? 여의도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요 절반이 여기가 폐쇄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반은 못 가요. 저를 만날 확률이 2배로 증가한 거잖아요. 이때는 제 옵션 가격이 90만 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200만 원으로 폭등해요. 그렇죠. 저를 만나서 이거 1000만 원도 줄 의사가 있는데 저 만날 확률이 2배로 뛰었어요. 가격이 옵션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어떻게 돼요? 테러 예정 지역이 또 증가해갖고 여의도역에서 저 마포 쪽으로 여기도 폐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또 폭등해갖고 이게 한 500만 원까지 뛴다 이거죠. 그래서 옵션 가격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는 거라 이렇게 써요. 예. 아, 그래서 옵션을 투자하는 게 옵션은 주가지수 옵션이나 개별 주식 옵션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지죠. 그런데 중간에 주가가 폭등하고 폭락하는 거에 따라서
그 옵션이 또 가치가 이렇게 폭등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좋아요. 이게 90만 원에서 200만 원, 500만 원까지 올랐는데 또 갑자기 또 이게 또 폐쇄가 또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해제가 되면 또 다시 이게 또 40만 원으로 폭락하기도 하는 거죠. 아, 요거 재밌다 이렇게 했어요. 예. 폭등하건 폭락하건 뭐 이렇게 또 요렇게 지역으로 해서 뭐 이게 또 900만 원까지 가건 결국 어떻게 돼요? 100일 지날 때까지 저를 못 만나면은 못 때리는 거죠. 하여튼 결국 100일 지나면은 빵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중간에 만나서 저를 때리면은 목표를 달성한 건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옵션은 권리인데 옵션의 손실은 처음에 지불한 돈, 이때 뭐 500만 원 산 사람은 500만 원 손실이 확정되는 거죠. 맥시멈. 네. 그렇게 해서 그 변동성이 커지면은 또 옵션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거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없으면은 옵션 가격은 쭉 해서 만기까지 쭉 제로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또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은 이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옵션 가격이 시간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저를 때릴 권한이 100일짜리가 아니고 뭐 100년짜리다. 100년에서 하루 지났다고 이게 떨어지겠어요? 앞으로 많이 날짜가 있죠. 만날 확률이. 그래갖고 이게 옵션 만기가 있으면은 옵션의 가격이 시간 가치만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옵션 만기하면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진다 이거죠. 예.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포물선을 걸다가 마지막에 하면 급속하게 떨어진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요 그래프를 이용한 이런 전략이 있어요. 타임 스프레드라고. 아, 재밌어요. 예. 옵션 시간 가치는 직선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비직선으로 처음에는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옵션 만기하면 급속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예. 그래서 옵션은 일단 요 정도 설명드리고 또 다음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름대로 옛날에 뭐 분양권이나 뭐 그런 걸로 설명하는데 재미가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명했는데 뭐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하여튼 뭐 다 끝났으니까 오늘 요 정도 하고, 하여튼 3주 있다가 100% 하고 그 공인회계사 또 찾아봐야 하는데 네, 누구를 할까 또 생각 중인데, 하여튼 3주 있다가 클리어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